좋아요. 응. 그래서 이번에도 10시 넘어가지고 녹화를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녹화분은 2시간이 채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 강행을 할까?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잠깐만, 이거는 저쪽 분량이니까. 어머, 단안경을 떨겨놓고 있었네. 어쨌든 이거는 아무래도 그 뭐냐, 저수 분량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 뭐냐, 지금 이벤트가 시작한 지 일주를 넘었을 거거든? 제가 한 열흘 됐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픽업을 못 뽑으면은 좀 참사야. 그러니까, 알레프처럼 방송에서 또 못 뽑는 걸 못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내가 7월달 들어가지고 7월 초에 좀 정신이 없어서 그 로그인을 많이 못했더니 좀 상당히 좀 메롱해졌어요. 화강하고 오늘은 비가 왔었죠. 제가 비가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칙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듣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비가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방송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비가 오기만 하면은 인터넷이 마트가 가서 방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비 오면은 별로 방송에서는 좋아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이사 오기 전부터 좋아했던 거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여름에 비가 오면 제 방이 진짜 미친 듯이 진짜 봄, 가을 정도로 시원해지거든요. 식을 때 확 식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베란다다 보니까 그 베란다에 열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베란다에 이제 다른 샤시보다 열 수 있는 게 좀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확 식은 밤 공기가 되잖아요. 밤 공기가 되게 차가워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샷이 다 열어버리면 방이 진짜 천연 에어컨 낀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살짝 습한 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습한다고 문제될 만한 건 딱히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원시원하게 지내면은 가끔 감기 기운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안심하고 병가를 내서 추가로 더 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물론 목감기가 되면은 기분이 나빠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장점과 단점이 혼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어차피 인터넷이 마트니까 가가지고, 그 업로드 자체가, 확인해보니까, 업로드 자체가 마트니까 쉽게 가게 됐더라고요. 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영상 같은 것도 지금, 다시 또 옮겨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꿨고, 그런 식으로 옮겨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작업하고 옷장 올리기가 썩 안 좋죠. 이게, 옛날 컴을 랩탑이랑 연결하는 선이 있었는데, 그 옛날 컴 치우면서 그 선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공기에다가 영상 하나 옮겨가지고, 업로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모바일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자체는 오히려 모바일이 더 쉽죠. 컴퓨터에서는 화면을 4개를 따로 봐야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그냥 정보 입력하는 화면 하나로 다 통합이 돼 있으니까. 물론 그 연령 처리는 따로 빠져있긴 한데, 오히려 모바일에서 올리는 게 좀 더 간결하긴 한 것 같아요. 집에서밖에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공기계로 하는 거라서. 왜냐면 그 몸기계가 옛날 쓰던 핸드폰 그 전원 버튼이 날아간 놈이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버스를 진행하게 될 건데, 솔직히 2시간만 주어져 있는 시점에서 저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1시간 일찍 키면은 또 몰라. 사실 제일 이성적인 거는 8시에 켜서 11시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봐요. 한 9시까지는 노가리를 까고, 그 뒤에 이제 컨텐츠 진행하다가 11시쯤 되면은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런 식으로. 그게 좀, 뭐랄까, 이성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켤 수 있을 시간이 밀리다가 10시가 되는 거라서,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하러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12시를 넘길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또 시간이 넉넉해지니까 저녁 시간대에 그냥 길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코스터 이거 왜 이렇게 차진 소리가 안 나지? 그러면 이제 슬슬 가차 쉬어라 들어가 볼까요? 물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딱히 준비는 안 돼 있어.
오케이, 이거 뒷면에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화면 사이즈를 안 만들어 놓고 하면은 문제가 내가 사이즈 조절하기 너무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놓죠. 어쨌든 뭐 이게 해놓고 이제 요 미리 보기는 프리즈가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숨되는 건 힘드니까. 어서 오세요. 노크할 필요 없어요. 문에 있는 거울을 통해 당신을 봤거든요. 아, 이거 주거박스였지? 헷갈렸다. 28개인데 여기 왜 딱 안 맞지? 아, 맞아. 이것도 월간 구매해주고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버틴이 문을 될걸? 덜컥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우리가 뭐 없는데 오페라? 드디어 왔구나. 날 잊은 줄 알았어. 이 정도면은 155 모자란데? 어디서 더 길지? 알리필 언제 얻었지나? 여기저기 킁킁대는 건 그만둬. 그래요. 이런 것들은 왜 제깍제깍 사는 걸 까먹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공간도 하나는 확정이니까. 죄송해요. 제가 깨웠나요? 그냥 탄환 4개? 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가자. 황금? 뭐 이건 확정이었으니까요. 방언의 소리 대용량을 7개. 제발 동전의 신이시여. 50% 제발! 하나요? 결과를 아직은 몰라? 식물? 소다? 안녕, 난 소답이야. 보다시피 훌륭하고 똑똑한 숙녀지. 그런데 있잖아. 아이, 속초인 겹쳐가지고 설렜잖아.
정말. 황금? 그래요, 뭐. 95네? 아, 그래. 이건 뭐야? 아, 없는 거. 이거 찍어놓고 가죠. 일단 얘를 먹어야지 이걸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야? 16일? 넉넉하네요. 아, 황금이요. 그래도 탈은 5개 안에는 나온다 라는 게 확정이니까요. 당신은 음, 미동도 없이 숨을 고르게 쉬고 있군요. 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선물 2,000원 한여름 세일 10개 한여름 할인 5만원에? 2번 선택이 모자라는 3번 이거 2개짜리 200이 남는 2번이랑 300이 모자란 3번이거든요. 그게 13,000원 차이야. 10번이 1,800이잖아요. 그 중에서 500 빼면 1,300이거든요. 그러면 비싼 쪽이 더 이득이긴 해. 아, 잠깐만. 32,000원에 2번? 더 비싼 게 안 되잖아, 이게. 그게 수학이. 항상 연고 4개, 선물 4개. 한여름 세일 2개 안 되고, 할인이 돼서야 믿는데, 그냥 모집 세일은 25개. 가격은 6,400원으로 갔다. 그러면 그거는 저쪽 이벤트 아울렛이 이득이고, 좋습니다. 뭐 듀오링고를 안 했네? 실수. 자, 그러면 길드를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직배
36,000원을 먼저 넣어놓고 연결. 좋아요. 땡. 자, 두 번 분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자! 보라색? 보라색? 아하, 이거. 아이, 금색? 아하, 이거. 세 번의 탄환이 더 있으면 되는데 300이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근데 3개가 있단 말이지? 3개면은 300 이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3개의 수학을 구매하면 확정이다. 아유, 하여간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이번에는 63,000원을 넣어주고요. 딸까? 오, 4, 3, 2, 1. 일단 변환하지 말고 있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 골드. 응? 갑자기 레습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뭐 어쨌든 이런 네임데이가 안 나오지 않았어? 아이 보라색이야. 아이 천장치고 나오네 이거. 좋아요. 자, 확정 꺼냅시다. 아, 9번 돌려서 2개가 붙는 거니까 뭐 준수하다고 해야겠네요. 만나서 반가워. 히스레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 스토리에서 어떤 방비실 역할인지는 빨리 물어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의 없게 굴면 안 되지. 버틴, 너도 알다시피 난 달콤한 간식을 좋아해. 모티브는 메두사랑 별자리도 모티브일 것 같으니까 뱀주인자리? 그렇게 2개가 모티브인 캐릭터 아닐까요? 나머지도 봅시다. 자, 히어자베스 먹었으니까 당신은- 돌아가고요. 미동도 없이 숨을 고르게 쉬고 있군요. 그게 무슨 졸고 있는 점이니? 건가요? 아니면 서서 자는 것에 관한
아, 역행 이거 끝난 거? 어차피 이번에 역행 그거 나갈 테니까 그거 진행하면 되겠네요. 아, 깔끔하게 100으로 안 떨어지는데. 우주는 정말 닿을 수 없는 걸까? 우리의 연구는 계속될 수 있어. 임무가 내려오면 우주로 측정기를 보내 폭풍우가 내릴 때 데이터를 회수해야 해. 우주로 간다고요? 저더러 우주 비행사가 되란 건가요? 폭풍우가 초래할 결과를 그녀가 언제 알게 되죠?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당신들 모두 죽는다는 걸 알면서 나한테 이 신청서에 서명하길 바라는 거야? 히사베스 씨, 폭풍우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잎사귀나 물 한 잔처럼 사소한 존재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질 것들은 제 생명의 모든 것이죠. 폭풍우가 우리 머리 위에 별들까지 휩쓸어 간다면 이런 결과를 아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넌 살아남을 거야. 그러니 이 이야기를 간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보이저이로가 계속해서 은하계를 탐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저는 인류의 탐험 정신을 간직한 채 우주 더 깊은 곳을 여행하며 지구상의 생명체보다 더 오래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에서 세상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되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죠.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별들은 이 10일 남았네요. 이거는, 아, 이거구나. 요게 9일 남았을 테고, 이건 뭐야? 아, 가방 진성 연기. 저거는 아직 뭔지 안 보여주네요. 아, 이거 상식권? 이벤트죠? 본편 스토리랑 엄청 밀접한 이벤트네요? 뭐 하긴 관계 이후에 이제 이벤트 나올 타이밍이긴 하지. 이벤트 2개였나? 그거 지나고 다시 본편 나오겠죠? 다음 것도 이벤트겠네 그럼. 다시 심호흡하고 또 릴렉스. 초연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여기에 나와 코즐로프 씨 그리고 모두의 명예가 달려있어. 첫 시작이 어째... 나탈리아 씨가 들이마신 숨이 몸 안에서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셨어. 왼발, 오른발. 좋아. 이제 적당히 손을 뻗어 관객에게 인사하는 거야. 아, 이런... 아니, 진정해. 난 할 수 있어. 일단 똑바로 선다. 가는 와이어 위에서 발 디딜 곳을 찾는다. 그런 게 정말 존재하나?
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어. 일단 난 우주에선 절대적인 방향의 구분이 없어. 방향은 네가 사용하는 기준 좌표계에 달려있지. 그녀에겐 폭풍우의 의미를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99년 이후의 세상에 도착해야 해. 알리야, 집으로 돌아가자. 어? 시작이 뭔가 기필이나? 특이하네요. 바이털 사인은 정상이고 각 지표도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현 상태의 라플라스인과는 뛰어들라 지친 기색이 여전히 역력했다. 미르즈는 그녀의 심정을 헤아린 듯 말을 걸으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발사기지에 안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곧장 여기로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분들을 이렇게 챙기시니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포인터 씨. 고개를 끄덕이는 포인터의 시선은 항상 옆에 놓인 의료기기에 깜빡이는 화면에 꽂혀 있었다. 실험 사고로 인한 외상은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키페리나 양은 그저 휴식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바로 태어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걸 까먹었거든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가만히 있는 포인터가 이내 질문을 던졌다. 고생하셨네요. 다른 사람은 어떻죠? 히사베스 씨는 괜찮아질 겁니다. 앞서 15분 정도 깨어나 있었고요. 그때 본인이 독촉해서 시신 기증 동의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사인까지 빼먹지 않고요. 나머지 두 분도 그녀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미치광이라면 저도 볼 만큼 봤으니까요. 대신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게 골치 아프죠.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특수 조제량, 약물 내성 같은. 게다가 전 동물 진료 경험이 없어서 크라우치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쎄쎄. 네, 스토리를 보고 있다는 것보다 가차쇼는 끝났다. 탄은 90개 썼어요? 아유, 90연치를 해야 나오더라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당신이 이번 용감한 시도에 동참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전 조력자 한 명조차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저나 의료진에 되게 많은 공을 들였다. 포인터는 병상에서 시선을 거두고 의료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죠? 얼마냐? 9만 5천원을 써서 얻긴 얻었으니까 한잔해야죠. 아휴. 사실 탄환 자체는 그 4번 분량밖에 없었는데요. 5번 분량은 샀거든요. 그 반천장 찍고 나면은 무조건 풀천장을 찍어야지 나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법칙 때문에 20연차 만에 소더비가 식물 속성 보여주면서 날 두근두근 되게 만들고 짜잔 소더비지롱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네, 나올 때까지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그저 눈물 젖은 명함이라고 해야겠죠? 아니 하필이면 속성이 같아. 하필 같은 속성이어가지고 20인치 때 얼마나 두근거렸는데 이거를 소더비가
저들에게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들은 제 동료예요. 언젠가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 이런 녀석들이 생명을 중시하도록 가르친다면 저도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근데 포인트 이쁘다. 갑작스러운 말인데 이번 픽업기보다 포인터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가령 우선 탕야 캔디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아, 그건 됐어요. 저도 가끔 두 알 더 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 제가 다음 달에 재활센터 본부로 전임을 가서요. 그곳의 탕야 캔디 평균 사용량을 대신 물어봐드리죠. 이게 무슨 아스트라는 대화야.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병문안 오신 분의 스케줄을 짜는 게 더 시급해 보이네요. 두 번째 방문객이 그 스케줄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녀는 좀 괜찮나요? 방금 다른 병실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갑작스레 들려온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살가웠지만 그럼에도 두 직원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윈드송 씨. 오늘 검사 결과로 봤을 때 키페리나 양의 컨디션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윈드송? 오랜만이다. 언제 깨어날진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다행히 이번 주 안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자주 찾아와서 볼게요. 너무 번거로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여기 병동은 괜찮습니다. 격리실은 거의 소리가 안 나니까요. 일반 병동에서는 확실히 정숙해야 하지만요. 네, 이해해요. 그냥 좀 걱정이 되어서요. 그리고 빌라 씨와 아부구스트가 늘 편지에서 모두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요. 사제지간은 서로 어느 정도 걱정하기 마련이잖아요. 잘 압니다. 마침 다른 일로 좀 가봐야 해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저쪽에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포인터 씨도 팀원 모두 다 잘 되길 빕니다. 우주를 꿈꾸는 미치광이들이라 꽤나 멋지네요. 미치광이라는 단어는 멋지지 않아. 그건 멋지지 않아. 예상밖의 칭찬에 포인터의 얼굴 가득 놀라움이 떠올랐다. 저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공할 것 같나요? 어머, 우리라니 이미 그 팀에서 빠질 생각 아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상대의 반문을 그냥 넘겼다. 포인터는 먼저 걸음을 내딛는 윈드송을 따라 복도로 향하며 손을 들어볼 문을 닫았다. 당신이 주장한 것처럼 히사베스의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모양이네요. 차라리 돌아와서 거들죠? 전송 플로피 디스크를 쓴 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실험 실패는 원래 흔한 일이잖아요. 당신은 히사베스와 이렇게 오래 손잡아왔으니 그녀가 헛수고하는 건지 아닌지 저보다 더 잘 알 텐데요. 포인터는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엔 윈드송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대체 당신 생각은 뭐죠?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그들을 설득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설득할수록 그들이 더 완강해지는 것이죠. 히사베스 동료들이 무조건 실패할 거로 생각하는 건지 아닌지 전 당신의 생각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생각을 낱낱이 까발려야 하는 건가요? 얘네 왜 싸워요? 윈드송이 그녀의 뒤를 가리켰다. 그들이 방금 나온 그 시간. 저도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히사베스는 훌륭한 연구원이에요. 날카롭고 늘 과감했죠. 저는 항상 그녀를 믿었어요. 하지만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건 누가 보장하고 실패의 결과는 누가 감당하죠? 의무실에 몇 달, 몇 년을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어깨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동료들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진짜 우주에 도착해 데이터를 손에 놓고 우주가 폭풍우에 씻겨내려가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해도 우주가 영향받지 않는다 한들 우리가 뭘 어쩔 수 있는데요? 새로운 행성으로 도망칠까요? 폭풍우가 우리 머리 위에 별들까지 휩쓸어 간다면 이런 결과를 아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답은 그렇게 목을 맬 가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금 했던 말을 그들에게 들려줘야죠. 적당한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주 출신의 초자연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이라인 학자가 어깨를 쓱했다. 그녀는 이미 필요한 답은 없다. 어쨌든 저한테도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되겠지만요. 발사 기지를 순차적으로 비우고 철수할 겁니다. 늦어도 보름 후에는 적어도 모든 라플라스의 직원은 떠나야 하죠. 철수요? 옮기기 힘든 설비가 꽤 많을 텐데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여기엔 수많은 프로젝트와 국가 협력 개발. 그녀가 휙 고개를 들었지만 윈도송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 영향을 받지 않는 진짜 플레세츠크 지부 북극권 가장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폭풍우 긴급 대처 방안이잖아요. 네. 라플라스 직원은 가서 도착 보고 후에 휴양센터에서 일주일간 지낼 수 있습니다. 연구센터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직원들은 오늘부터 유급 휴가에 들어가고요. 그들은 이 유급 휴가가 언제 끝날지 잘 알았다. 히사베스도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이제 때가 됐네요. 히사베스 대신 사인하시죠. 안심해요. 이건 기증 동의서가 아니니까. 초년생이 앞으로 저더러 눈을 루드비 줬다. 씨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 팀원이 죽게 놔두도록 허락받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걸 대신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마주할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용기만 가상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소한 수고라도 기꺼이 하고 싶어요. 지금은 생각할 기분이 아니네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당신 팀원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이건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옆에 주머니에 쑤셔넣고 유리너머 변소에서 깊이 뜬 소년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그들은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 아, 예상하지 못했다구나. 아이, 멋대로 지나가면 어떡해. 아이, 또 스토리. 통째로 또 스토리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마실 것 좀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어머어머? 이거 미리보이랑 어떻게 업데이트가 된 거지?
여행자들. 얼마 전 무사히 천왕성에 도착한 보이저 2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행성에서 탐사 활동을 마치고 계획대로 천왕성의 고리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타이탄 탐사로 인한 임시 궤도 변동으로 보이저 1호는 여전히 태양계 가장자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으며 2호의 여정은 차분한 뉴스 보도가 뚝 그쳤다. 이제 어디로 가서 뭘 할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잖아. 지나간 소식은 들을 필요 없어. 라플라스 자료실에서 1990년 보이저 1호의 촬영 사진을 소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삼진버 컴퓨터와 유성은 통신기술의 연구 보고서도 있지. 그런데 자료실의 그 골든 레코드의 행방은 기록된 적 없잖아. 안 그래? 언젠가 보도에서 언급될지도 몰라. 보이저 1호의 갑작스러운 무게감소로 보아 탑재된 레코드가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탈취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취라니 꼭 우주 해적 같네? 근데 무게 감소를 어떻게 감지하나요? 우주 해적이 작은 골든 레코드 한 장에 관심을 보일 것 같진 않은데? 말해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 라디오를 꺼버린 거지? 별거 아니야. 녹화할 때 잡음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들이 그랬거든. 이제 그런 대로 조용해졌으니까. 히사베스, 라플라스 연구센터 직원. 소리가 좀 소리가 좀 겹쳤네요. 계획에 동참한 이유? 그냥 좋아하니까. 당신이 진짜? 너무 놀라지 않게 내가 더 자세히 소개할게. 아직 도착 안 했어. 젠장. 난 기어가는 걸 제외한 교통수단은 전부 다 싫어. 하지만 넌 대부분의 시간을 교통수단 탑승에 쓰잖아. 야단 법석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디브와 가문의 구남매 중 2명을 소개한다.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나머지 7녀석은 모든 시간을 잠자는 데 쓰고 있다. 우리가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게 침묵해주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뭐 모티브에 히드라도 있는 건가요?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그들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사원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뱀이 잽싸게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안내해줘서 고마워. 밀접성이 부족했던 탓에 강제로 입을 담가야 했다. 그런데 조금만 속도를 높이면 어떨까? 이 지역의 날씨는 말 몇 마디 하는 것도 힘들 정도네. 목적지에 도착하면 멋대로 동료를 위협하지 않도록 거듭 교육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실 내부는 난방장치가 24시간 가동되니까요. 라플라스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답니다. 사실 파종의 일화인 그녀는 논란과 기쁨에 그놈께서 저지른 결례를 아이! 너무 빨라! 여기입니다. 바로 녹화하시면 돼요. 포인터 씨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어서오세요. 털린 건가? 90연체에서 육성 2개면 그래도 돈값 쓰는 거 아닐까요? 5연차 샀는데 95,000원이 든 거는 차체 두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날씨 문제 말인데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위해 인큐베이터가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연구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 이 웹툰은 비슷한 원리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거라 아주 쓸만하거든. 그러고 보니까 웹툰 디자인도 되게 특이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사기지의 여기 사무 공간은 연구 협력 전용으로 만들어준 곳이에요. 라플라스 전용 사무동에 업무차 가실 땐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제 태도만 인정이라고는 하시는데요. 얘네 20연차째 소드비 줬다니까? 아니 사람 갖고 노는 방법을 알아요 얘네가. 히스베스 식물 속성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소드비를 육성으로 주는 게 진짜 진짜 너무 악질 아니에요? 심지어 20연차에 소드비 나오고 70 더 넣어가지고 히스베스가 나온 거니까 진짜 너무 악질이야. 그곳은 극지방 근처라서 가려면 좀 멀고 출입 통제도 엄격해요.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절차는 잊지 마세요. 플레세츠크 발사기지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발짝 걸음을 뗀 안내원은 작게 들린 소리에 다시 고개를 돌렸다. 황금빛 핀을 가진 작은 뱀이 그녀를 향해 혀를 날름거렸다. 녀석이 윙크하는 모습을 본 것도 같았다. 안녕, 아가야. 연구원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신난 듯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거 알아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한테 더 우호적인 것 같아. 넌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네. 날 번호로 부르지 마. 그리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대체 왜 문제가 이거야? 실험 동물을 훔쳐먹었다라는 항의를 다시 받았다간 꽁꽁 묶어버릴 줄 알아. 가족 토론 대화가 정식으로 시작되는데 때마침 문이 열렸다. 어? 밖에서 기척이 들려서요. 정말로 사람이 있었군요. 입구에 멍하니 서 있지 말아요. 당신이 여기로 전근 신청한 그 연구원인가요? 당신이 내 새로운 동료인가 보네. 응? 새 동료는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가구 배치를 쭉 살펴본 그녀는 지금 그런 사소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설비 2대, 의자 2개, 사무용 책상 2개. 팀에 우리 둘밖에 없어? 당연히 아니죠. 냉정하게 생각해요. 팀에는 3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멤버가 공지명단 이외의 곳에서 나타난 적은 없지만 정부에서 보낸 협력자는 일단 빼죠. 이건 전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여긴 직원이 2명밖에 없긴 하군요. 어때요? 서프라이즈 선물인 셈이죠? 적어도 프로젝트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 둘이서 결정하면 되니까.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물론 몇 푼 될 거란 기대는 접어요. 좋아, 예상대로네. 특수한 시기에 부차적인 프로젝트. 전송 주문으로 우주선에 보급한다는 발상을 대체 누가 하냐고. 그 녀석의 상상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니까. 뜬구름 잡는 일 같아요? 그럴 리가. 모든 지식을 활용하는 게 과학연구의 노하우잖아. 난 마도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늘 찬성하는 쪽이었어. 이건 과학 발전의 메인 스트림이 될 거야.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까 히스베스는 어느 쪽에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2호라고 불리는 거 보면은 초자연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에는 분명 그렇겠죠.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도 있고, 전송 주문의 결함을 개선하고 편도, 불안정성, 단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더 이상 한계 사업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건 전혀 새로운 주문이 되지 않을까? 우리 순조롭게 협력할 수 있겠다. 그녀는 테이블에 산처럼 쌓인 재료를 집어들고 자신의 기대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우선 보고서에 채울 만한 걸 만드는 거야. 당신은 우주재료 과학에 일가견이 있다면서요. 뭐가 필요하죠? 전문가 선생님? 내가 대신 방법을 찾아볼게요. 승인 절차, 운송 시간, 그리고 다른 영향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새로운 자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어디 보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혹시 물고기 무서워해? 왜 물어보는 걸까요? 어찌나 화제 전환이 빠른지 정보 처리에 익숙한 대뇌인데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다. 무려 3초나 걸음 상태였던 포인터는 그래도 그 황당한 질문에 대답하기로 했다. 아니요. 당신이 머리 위에서 기르는 반려동물한테도 불만 없어요. 좋아.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 내 어류 양식 취미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어. 내 머리 위의 생물은 별개의 일이고 내 신분 배경을 얼굴에 붙여놓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파일에서 당신 안 봤구나.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좋지. 그게 누구인지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서류를 폐지 더미 꼭대기에 올려놨을 거야. 내 생각이 맞지? 똑똑하네요. 몇 번 훑어보고 당신의 연구 방향과 과거 이력만 머리에 저장했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역시 다들 괴짜야. 그죠? 하지만 자세히 설명하긴 해야겠어. 메두사와 뱀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야. 반려동물이라기보단 형제자매에 더 가깝지. 오, 메두사가 모티브가 맞았네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사실 9명의 동료가 더 있는 거야. 나까지 포함해서. 깜짝 선물이 됐을까? 신기한 지식이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9인분의 수당은 지급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 5인분? 왜 5인분? 정상적으로는 일반 지급에서 식대 보조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겁니다. 개인 연구실도 추가. 비바리움을 놓을 공간이 필요하거든. 어류와 녹색 식물은 릴렉스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럼 진도를 나가서 보고서를 완성하고 새 연구실을 신청한다. 1인 1실. 어때요? 콜? 합의가 이루어지고 포인터가 오른손을 들어 친근하게 하이파이브하는 순간이었다. 먼저 몸을 쑥 내민 장뱀이 머리로 포인터의 손바닥을 툭툭 쳤다. 잘해보자고. 대체 왜 저런 갑툭튀 연출을 하는 거야? 어머? 의미의 의미. 아하. 1987년 확실히 우리는 함께 잘해나갔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적어도 당시엔 아직 그랬다. 히사베스, 어제 레이 라이나 강연 들었어? 열 몇 시간 연속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안 나더라고. 원래 주문을 옮겨 적을 때 문자가 몇 개 빠졌거나
우주 시스템 컴파일러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모형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게 대체 뭔지는 하늘만 알겠지. 응? 며칠 전에 식당에서 윈드송을 만났는데 강연 얘기를 하긴 했었어. 잠깐만. 이거 설마 레이라이락이 무조건 스토리에 연관이 되나? 그런가요? 연구인 출신 치고는 정상인가?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의자가 휙 반바퀴 돌았다. 안에 파묻혀 있던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쭉 기지개를 켜며 손에 든 빵을 내려놓았다. 데이터 카드를 물고 있는 작은 뱀이 포인터의 발치에 쓱 나타났다. 얘는 헬레나야. 모처럼 깨어났으니 인사시켜줄게. 직접 강연 들으러 갈 시간은 없지만 방법을 생각해냈지. 다른 사람한테 헬레나를 주머니에 넣어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거든. 방금 시간 내서 정리했으니까 받아. 탈착식이었냐고요? 이럴 탈착식이었어? 때마다 의식 공유의 편리함에 감탄한다니까? 비슷한 효과의 마도술은 없나? 그게 연구 효율을 몇 배나 끌어올릴지 감히 상상도 안 되네. 일단 온갖 수다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걸? 어깨를 애쓰긴 히사베스는 허리를 숙여 인물을 완수한 작은 뱀을 집어들었다. 녀석은 다른 형제자매보다 더 빠르게 파란 머리 사이로 사라졌다. 뇌를 공유하는 헤르미온의 군집체라. 그것 참 생체 슈퍼컴퓨터일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 아직 어려서 부끄러움이 많거든. 이미 익숙해. 노트는 며칠 있다가 돌려줄게. 레이 라인학 지식을 우주 재료 케이스의 수용력 계산에 응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노트 때문에 일부러 온 거야? 나한테 메모 남겨도 됐을 텐데.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잖아. 물자 신청서가 몇 달째 보류되는 바람에 꿈쩍도 안 한다는 깜짝 선물을 함께 공유할 사람을 찾는 중이었어. 깜짝 선물이 역시나 부정적인 의미였군요. 그들이 차라리 당장 응용 불가한 프로젝트를 몽땅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해. 적어도 여기 연구실 두 칸은 우리가 확실히 쓸 수 있잖아. 그건 여기에 빈 방이 넘쳐나기 때문이고. 짜증스럽게 팔을 흔든 그녀는 평소의 말투로 돌아왔다. 그런 건 일단 접어두고. 그쪽은 어때? 짬내서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처럼 진행 중이고 예상대로야. 자, 봐. 그녀가 책상으로 다가가자 히사베스가 몸을 돌려 잘 끼를 됐네. 타주며 문제 생기면 언제든 찾아와. 책상 위에 설계도를 펼쳤다. 제대로 얘기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넌 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거야?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거 먹고 확인이나 의심이 아닌 오로지 관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그 시간 덕분에 그녀는 충분히 그리고 기꺼이 질문할 수 있었다. 내가 알기로 청소 주문과 식물류 마도술의 일상 응용 문제를 해결 중인 팀이 몇 있거든. 큰 방향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하는 것도 마도술과 과학기술의 호환이지. 결국 이렇게 외진 플레세츠크에 오기로 한 이유가 단지 네가 우주 재료학을 더 잘 알고 우주공학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야? 물론 넌 잘해주었어.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개인실을 신청하지 못했을 거야. 굳이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보이저 후의 골든 레코드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서랄까? 그거 초자연자가 되고 있을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좋아하는 초자연자가 한 명 있거든요. 내가 부모님에 잠깐만. 대해 말한 적 있지?
첫 폭풍우 발생 전에 라플라스에서 정보 기술을 연구하셨다고. 그녀는 설계초안을 돌돌마라 테이블을 치우고 잡담한 뒤 편한 자세를 취했다. 히스베스는 내 생각이 제멋대로 튀었지만 포인터는 이미 그런 정보를 따르는데 익숙했기에 인내심 있게 이어질만 기다렸다. 난 그런 건 잘 못하거든.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미 질렸다고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누가 회의를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짜증나니까. 아, 뱀들이... 하긴 뱀 8마리가 머릿속에서 토들어대면 정신 나가긴 하겠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여전히 재밌어. 우리 아홉은 집안의 컴퓨터를 좋아하거든. 9쌍의 눈이 동시에 한 편의 글을 읽어도 관심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 보고, 기억하고, 바로 격렬한 토론을 벌이지. 우리는 당시 이런 놀이에 푹 빠져 있었어. 그야말로 좋아서 앓다 죽을 정도로. 내 기억에 그건 유성에 관한 뉴스였어.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선이 되었으며 대략 69.419AU의 거리로 파이오니어 10호를 제치게 되었습니다. TV였나? 라디오였나? 어쨌든 그 목소리가 보이저 탐사선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화면 속에서 빛을 내는 작은 점을 지켜보고 있었지.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었어. 달도 우리와 거의 4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저 유성은 대체 얼마나 먼 곳에서 오는 거야? 진짜 불가사의하다. 유성은 이미 대기권에 들어온 불가사의? 지구 밖 우리 머리 위에 반짝이는 별에서 지상의 세계로 오다니. 우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토론해봤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어. 보이저는 어디에 도착할까? 골든 레코드는 어디로 보내질까? 별들은 언제 소멸할까? 어떤 행성에서는 우리 같은 연구원이 비슷한 문제를 밝혀내고자 애쓰고 있지 않을까? 그 유성은 우리에게 수많은 의문을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 난 끝까지 파고들어 답을 얻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별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거구나. 우주공학은 당연히 나름의 의미가 있어. 이번엔 그녀가 손을 대고 하이파이브를 기다렸다. 왜 날 위로하는 거지? 나 이 일로 낙담한 적 없거든.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붙으며 두 손이 잠시 포개졌다. 세훈이 예전만큼 낫지 않네. 발사기지의 친절한 난방 공급 덕분이겠지. 물론 내가 에너지 섭취에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어제 내가 마을에서 괜찮은 식당을 몇 군데 찾았는데 가볼래? 새로운 복지 정책 덕분에 여기도 먹을 만한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좋아. 당시 우리는 몰자 신청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1987년 5월 플래스크 발사기지. 프로젝트 중단? 소란스러운 기척에 작은 랜드이 머리를 내밀었고 그 바람에 히스베스는 마치 폭발한 해바라기처럼 보였다. 아쉽게도 그 장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포인터가 미처 초안기기를 켤 시간도 없었다. 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재단과 연구센터의 최우선 임무는 재건과 복구란 걸 아실 겁니다.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시급하다의 기준이 뭐지? 누가 그 중요성을 결정하는 건데? 작은 뱀들이 다시 분노한 듯 슉슉 소리를 내기 전에 누군가 얼른 히사베스를 붙들었다. 진정의 히사베스. 루드비히 씨가 가능한 많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오래 이곳에 머물 수 없었을 거야. 로드빈가... 나 왜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 하지만 안 그 나온 역시 사람인가? 여기 작은 지부를 담당하는 관리자일 뿐이니까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 기초적이고 응용 가치가 있는 기술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우주공학이 쓸모없어? 젠장. 우리 없었으면 라면에 들어가는 건더기 스프조차도 없었을 거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공지를 마저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죠. 다음 연구실에도 가봐야 해서. 네, 계속하시죠. 루시 씨도 이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 연구원들에게 한 가지 확인받고 싶어 했는데요. 폭풍우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직 극히 제한적입니다. 더 많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 영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측정기를 우주로 보내 폭풍우가 내릴 때의 우주 데이터를 회수해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왔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연구원들은 어디로 가는데? 포인터가 얼른 그녀를 보고 주의를 주려고 했지만 히사베스는 그녀가 고개를 젓는 걸 보지 못했다. 전군 통지를 기다리며 다른 팀을 지원하겠죠. 하지만 우주와는 별 연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떠날 생각이 없다면 임무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플레세츠크에 남은 연구 자원은 당신 몫이 될 겁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여러분이 그럴듯한 걸 만들 계획이었단 걸 압니다. 플레세츠크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 일을 수락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네요. 물론 성공하면 우리 사이에서 전설이 될 수 있겠지만 명성과 찬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니까요. 실패하면?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죽음이겠죠. 더 최악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은 아무도 폭풍의 원리를 모르니까요. 이게 당신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캐리어를 든 연구원이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에 그가 다시 거리를 벌렸다. 제 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고 24시간 이내에 회신 바랍니다. 통지 자료를 받은 포인터와 히사베스는 둘만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힘겨운 침묵 속에서 한참 머뭇거리던 포인터가 어렵게 입을 떴다. 히사베스, 네가 루시 씨의 관점에 동의했던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엔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야. 특별히 누군가를 특정한 강제적인 요구도 아니고. 거절하기 어려운 거면 이번 일은 내가... 그 말은 연구원의 귀에 좀처럼 닿지 못했다. 몇 초 그녀가 그제야 의문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방금 윈드송이랑 연락했거든.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대. 히스베스는 숨을 내쉬며 대답하면서도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너 거절할 생각이 아니었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건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얼마나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는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우리에겐 쓸만한 장비가 있어. 진행 중인 연구, 함께 확인했던 목표가 있다고.
대충 웃기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으니까. 우주가 정말 그렇게 닿지 못할 먼 곳에 있나? 만약 전송 주문이 쓸모 있다면... 하지만 측정기를 놓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없잖아. 단기 훈련을 받아 무중력과 고압, 고온 환경에 적응할 사람을 어디서 찾으려고? 마침 희소식을 당신한테 공유하려던 참이었어. 윈드송이 찾아낸 레이 라인학 유망주. 공중 고개사 아가씨에 관한 자세한 소식 말이야. 히스베스는 마침내 자신의 합의를 마쳤다. 진영아 포인터에게 종이를 내밀었는데 그건 바로 후속 작업 계획표였다. 이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쭉 적었어. 물론 우리가 루시 씨의 임무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처음 플레세츠크에 왔을 때 우리가 우주 탐사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당신도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고 했고, 그 답을 얻기 위해 당신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 심호흡하고 균형을 찾자. 코젤로프 씨가 그랬지. 위험을 겁낼 것 없다고. 우주를 떠다니는 나를 상상하는 거야. 그래. 내가 와이어에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 사회자의 소리문과 열나라 환호 그리고 박수 소리가 눈부신 비치는 곳에서 들렸다. 다음은 우리 우트레나야 서커스단의 최연소 공중 고개사이자 와이어 위의 댄서 키페리나입니다. 연출이 조금 이상하네. 왜 저렇게 할까? 큰 글씨를 흔들거리면서 튀어나오는 거는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 사랑스러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추락의 예감, 죽음의 환상. 아하. 완벽한 장전, 충전, 내게 맡겨줘. 조준, 초동 이동하자. 땅땅땅땅. 어라? 어라? 아름답고 새로운 1987년 6월 우트렌나야 서커스. 키페리나. 우트렌나야 서커스단의 공중 고개사. 계획에 동참한 이유는 평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서커스단은 작은 우주와 같다. 우리는 그곳에서 공연하며 무중력에 가까운 상상력 충만한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든다. 난 단장님이 그리는 삶이 정말 좋았고 그것이 끝날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저 왔어요, 단장님. 무슨 일 있나요? 좌석에 살짝 묻은 단무지를 닦던 코즐로프가 키페리나의 목소리에 곧장 고개를 들었다. 평상시엔 단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니까. 알리야,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모든 걸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푹 쉬렴. 우리가 밥을 못 먹고 배를 고를 정도는 아니니까. 지난번에 와이어에서 떨어진 건 그냥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저 이제 기운 넘치고 쌩쌩해요. 나탈리아 씨나 다른 분도 다 알아요. 제가 매일 얼마나 펄펄 날아다니는지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작은 불꽃 퍼포먼스도 보여드릴 수 있는걸요. 예쁘던 손가락 끝에서 빛의 점 터지며 잠시 나처럼 주위를 밝혔다. 광합성하는 식물처럼 빛의 입자를 뽀얗게 저장하고 방출한다. 아름답지만 별 쓸모없는 마술이었다. 예쁘구나. 윈드송 씨가 가르쳐준 마도술 기술을 잘 기억하는 모양이야. 우리 알리아 레이라인학 유망주 맞구나. 또 그 얘기를 하시네요. 이미 그때 그분한테 잘 말씀드렸어요. 당장은 서커스단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안다 알아. 그렇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코즐로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얼굴이? 목을 가다듬은 중년 남자는 다소 갑작스러운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보려고 했었다. 그게 말이다. 우린 미르니에 가서 공연을 할 거야. 그 마을에선 오로라를 볼 수 있고 풍경도 상당히 멋지다고 하더구나. 갑자기 그렇게 먼 곳으로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다 괜찮아. 문제가 아니라 실은 코즐로프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손을 빌렸다. 그는 돌려 말았는데 재주가 없었다. 실은 알리야. 윈드송 씨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그녀의 친구가 널 미르니로 초대하고 싶어 한다는구나. 그 친구가 라플라스 사람인데 알아보니까 마도와 거래시장에서 그들의 평판이 아주 괜찮아. 그들과 성 파블로프 재단의 관계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재단이 외부에서 마도학자를 모으고 있다던데. 내 나이는 안 되지만 넌 아직 어리지 않니? 가령 만일 네가 라플라스나 재단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서커스단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절 보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보는 거야. 네가 일부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즐겁지 않거나 계속하고 싶지 않으면 빠져도 돼. 완전 아버지의 마인드인데? 난 네가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길 바란단다. 네가 떨어졌을 때 나랑 나탈리아는 놀라 죽는 줄 알았어. 난... 제가 가길 바라신다면 갈게요. 코즐로프 씨. 앞에 있는 아이의 타협하는 듯한 목소리에 중년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두툼한 손바닥으로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널 내쫓으려는 게 아니란다, 알리야. 이렇게 안정적이고 안전하면서 편한 곳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넌 이제 겨우 15살이지 않니? 눈더미 속에서 감자를 캐내 배를 채우는 일 같은 건 겪어본 적 없지. 그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추억을 아이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 가서 시도라도 해보자. 너도 언제든 우트렌나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긴 네가 자란 곳이니까 영원히 너의 집이나 마찬가지야.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자신의 보잘것없는 실망을 감추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윈드송 씨가 너한테 명함 줬던 거 기억하지?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구 같은 건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알리야. 코즐로프 씨, 계획은 잘 세우신 거죠? 뭘 가져가야 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나요? 그리고 육지로 가나요? 그쪽 날씨는 어떻죠? 옷을 더 껴입어야 할까요? 구급상자의 약도 한참 안 채운 것 같은데 이따가 확인해봐야겠어요. 동물들도 어떻게 옮길지 계획 세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 잊지 않으마. 너는 늘 생각이 깊구나. 코즐로프가 중얼거리며 몸을 누웠다. 불평보단 자랑스러움이 더 우러나는 목소리였다. 라플라스 분들은 안목도 참 높으시지.
어쨌든 우리 알리아는 뛰어난 데다 뭘 하든 꼼꼼하니까. 생각이 깊은 꼼꼼 아가씨는 코즐로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좀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에 가끔 하는 거짓말은 거의 들킬 일이 없었다. 명함은 옷 안주머니에 넣어진 채 아직 그녀에게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은 한순간이라도 더 멀리,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일까? 윈드송, 레이 라이나 각자. 이게 뭘 배우는 학문인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지. 공학인가? 아니면 수학?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 레이라인학을 배우려면 우트렌나야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 코즐로프 씨는 이제 내가 공연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당장 답을 얻을 길이 없는 그녀는 결국 방으로 돌아가 점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트렌나야의 천장은 나탈리아 씨가 꾸민 거야. 우주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우트렌나야를 떠난 후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가서 다들 내가 만나길 기대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모든 게 더 좋아진다. 이런 거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수많은 빛의 장을 별빛 거뜬거뜬 눈앞에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상상한다. 둘,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르니 참 이상하지. 서커스단은 그곳에 가본 적이 없을 텐데 난 그곳의 하늘이 상상이 돼. 아득히 멀리 있는 저 별들도 사라지고 또 방황할까? 별들은 어떤 꿈을 꿀까? 순이는 점점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에서 그녀는 반짝이는 별을 그리고 미들리간 이후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더 북녘에 위치한 마을,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작은 마을. 적어도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리라. 아름다움? 저쪽이다! 바짝 따라와! 저건 대체 뭐지? 젠장! 곰이야! 이렇게 날쌘 곰이라고! 대체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근처에 벽을 뚫는 크리터가 있는 건 아니겠지? 따라잡았다! 바로 여기야! 서둘러! 공평하길 바랄 뿐이에요. 완벽한 장전, 충전, 조금만 더. 선물. 이제 저는 제 진짜 임무, 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르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다.
주위에 얻으면서 가거나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빛이 있는 곳엔 생물이 있고 다른 소리가 있다. 보이저 2의 푸른 플랫폼이 순조롭게 복구되어 기존 계획대로 희망성 템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이저 1호는 여전히 호환대 밖을 향해 비행 중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대략 7만 년 후 켄타우로스 자리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스쳐가게 되며 담요에서 삐죽 나온 손이 한참을 더듬다 마침내 라디오의 스위치를 눌렀다. 또 그 이상한 꿈이네. 미르니에 온 지 벌써 한참 됐는데 꿈속 장면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어. 자꾸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신경 쓰자. 단장님과 윈드송 씨가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그 전에 열심히 공연을 준비해야지. 오늘 저녁엔 미르니에서 우트렌나야의 첫 서커스 공연이 열릴 거야. 여기 새로운 곳에서. 그녀는 슬쩍 머리를 내밀고 텐트 밖을 확인했다. 서커스단 텐트 맞은편엔 작은 식당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미르니 골목에선 순찰 중인 강사의 절도 있는 발소리가 늘 울렸는데 이건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야. 모두가 말했던 오로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런 독특한 경험만으로도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따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연해야 해. 초연이니까 모든 관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내 공연으로 많은 사람의 갈채를 받게 되면 코즐로프 씨와 나탈리아 씨도 생각이 바뀔지 몰라. 텐트를 나선 그녀는 미르니에서의 첫 공연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다. 다음은 우리 우트레나야 서커스단의 최연소 공중 고개사이자 와이어 위의 댄서 키페리나입니다. 바로 여기다. 비치는 곳을 향해 나아간 그녀는 소리를 내는 수많은 생명체를 보았다. 모든 소리가 그녀의 머리 꼭대기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더 제대로 보기 위해 그녀는 인파를 치고 고개를 높이 들었다. 환호하면서 박수 소리와 심장 그것은 마치 행성처럼 고개의 그림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림자 주위에서 터져나온 수많은 빛점 중 작은 부분은 기억이 익숙했다. 그 입자들은 그녀의 고향인 성원에서 태어났다. 주변을 살핀 그녀는 그 소름 속에서 미소 지었다. 지구는 참으로 떠들썩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래, 아름다워. 숨을 들이마시고 와이어 위에서 도약 몸을 돌리고 손을 대고 인생을 관객들은 와이어 위에서 펼쳐진 그냥 동작에 환호를 보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면 정말 여기 남을 수 있을까? 내리누르던 마음속 의심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와이어 위에 매달린 키페리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앞으로 소리를 가야 깼다. 할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야 할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옮겨주고 환호성에게 있는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얼굴이 거의 아무도 볼 수 없다. 아무리 익숙한 친구라도 느낌 마음이 해동 속에 녹아든다. 이편이 없는 한 그래야 했다. 마치 그 꿈처럼 반짝이는 별이 그녀에게 방향을 가르쳐주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전진하는 거야. 모두가 기대하는 거니까.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걸음을 내디딘다. 앞으로 간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자리를 떠났다. 중년 남자는 무대 세트와 소품을 정리하며 소녀에게 자랑스러운 심정을 전했다.
아까 나탈리아랑 무대 뒤에서 걱정했거든. 그런데 마지막 이펙트는 우리도 전혀 예상 못했다. 정말 잘했다, 알리야. 최근 들어 관객 반응이 가장 좋은 공연이었어. 미르니에 온 건 제대로 된 선택이었구나. 오늘 저녁엔 고생했다는 뜻으로 나탈리아한테 제대로 한 상 차리라고 해야겠어. 우리 알리아가 곧 라플라스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도 축하하고.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난 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낼 수 있단걸. 자, 나탈리아랑 오늘 저녁 메뉴를 뭘로 할지 상의해봐야겠어. 중년 남자는 소풍을 내고 쉴 새 없이 떠들며 멀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던 키페리나는 이곳에 작은 도형체만 남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는 그녀였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소녀였다. 소녀는 여전히 공연에 푹 빠져있는 듯했다. 무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키페리나가 하늘에서 포착했던 것처럼 밝게 빛났다. 아니면 그냥 더 쉬고 싶은 걸까?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지도. 모트렌나야는 관객이 남아있어도 막은 적이 없었고 키페리나 역시 낯선 일을 상대하는데 별 재주가 없었다. 하지만 아까의 공연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이후 어떻게 될지 몰라도 때로는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것. 그녀는 더 망설이지 않고 소녀를 향해 걸어나갔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보이즈일 것 같긴 한데 대충 정체가 예상은 가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보이저 1호가 영원히 은하수를 여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인류의 탐험 정신을 갖고 우주 더 깊은 곳으로 여행하면서 지구상의 생명체보다 더 오래 존재할 것입니다. 라디오의 방송은 지난 며칠 동안 이 네모난 작은 상자를 연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이 세 친구의 관심을 매번 사로잡았다.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송을 듣기 전까지.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맑다면 산책할 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미르니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아직 본 적 없죠?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라디오를 옆에 내려놓고 키페리나의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더 제대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키페리나는 몸을 숙였다. 이제 두 사람의 시선이 나란히 마주했다. 뭔가 기억났어요? 그쪽 집이 어딘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들 당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도 대부분 코즐로프 단장님이 거둔 아이들이거든요. 여기 계속 머물러도 단장님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거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내일 아주 대단한 분을 만나러 가거든요. 아는 게 많은 분이니까 당신에 대해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저 실내시 보이저 같지? 키페리나는 이런 막연한 반응에 이미 익숙했다. 집에 돌아갈 길 없는 그 아이들이 처음 서커스단에 왔을 때 그녀와 나탈리아 씨의 위로 속에서 어떻게 웃음 지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몸을 일으킨 그녀는 뒤로 몇 발짝 물러나 눈앞의 소녀에게 손을 뻗었다. 아, 이거 볼래요? 손끝에서 작은 불빛이 터져나오며 실내의 따스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이건 내 마도술이에요. 별 쓸모는 없지만 아주 예쁘지 않나요? 다들 별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약한 불빛에 미소 짓는 소녀는 훨씬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보였다. 마음에 들면 이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해봐요. 블록으로 이름을 맞춰볼 수 있겠어요? 소녀는 쓱 밖으로 밀어진 블록 조각을 살폈다.
그녀는 이 행성의 문제를 적는 법을 몰랐기에 자기 고기, 이 기생문체들을 호칭으로 소통하는구나. 그녀는 이해했다. 블록 조각이 모여 삐뚤삐뚤 알록달록한 궤적을 이룬다. 키페리나는 자신이 하는 글자를 그 색채 속에서 건져내보았다. 보이죠? 방금 라디오에서 듣고 고른 것 같은데. 당신도 녀석들처럼 먼 길을 걸어와 미르니에 도착한 거예요? 어디 보자. 코젤로프 씨가 우리 공연용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더라? 긴 여정과 여행의 의미를 가진 보이저라고 하자. 키페리나가 손을 뻗어 자신이 상상한 보이저의 비행 궤적을 그렸다. 손에는 잠시 생각하더니 똑같이 손을 뻗었다. 키페리나. 그리고 손가락 방향을 틀어 자신을 가리켰다. 보이저. 우트렌나야 스타일의 이름을 가졌으니 이제 당신도 서커스단의 일원이에요. 보이저가 휙 고개를 돌려 텐트 입구를 보았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발소리와 다정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함께 울렸다. 알리야, 네가 데려온 아가씨는? 동물 우리를 계속 쳐다보길래 내가 거기서 아기 토끼를 한 마리 잡았거든. 코즐로프가 나한테 그 애를 보살펴주라고 했어. 너는 내일 라플라스 분들과 만나야 하잖니. 이제 쉬어야지, 알리야. 내 말대로 마을에서 밥 먹고 일찍 자렴. 나탈리아 씨, 저는 필요 없... 오녀한 게예요? 머리색이랑 눈색이 완전히 똑같은데? 알지. 근데 오늘 저녁엔 내가 네 수출을 안 끓였거든. 얼른 닮은 것 가봐. 같은데? 코즐로프가 식당에 벌써 돈 냈으니까. 닮지 않았어요? 되게 닮은 것 같은데? 보이즈는 뭔가 자신의 친구를 몇 번 번갈아 보다가 결국 그 북슬북슬한 토끼를 선택했다. 다시 또 조용해진 텐트 안에는 찌념한 표정의 키페리나만 남았다. 난 이제 과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가 아닌데. 그래, 식당으로 가자. 그 다음 돌아와서 1시간 더 훈련해야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 사장님. 연구원은 메뉴판을 덮고 카운터 맞은편으로 밀었다. 미안, 주문 다 했어. 계속 얘기할까? 네가 미르니에서 꼬마 친구를 주었다고. 그 다음엔? 손에 그 장비 꽤 독특하네. 윈드송이 준 거야? 네. 미르니에 오기 전에 제가 공연을 하다가 실수로 와이어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윈드송 씨가 마침 현장에 계셨어요.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윈드송 씨가 그러셨어요. 저희 마도술이 제가 다치지 않게 지켜줬다고. 윈드송 씨가 제 주위에 있던 빛의 장막을 걷어주고 마도술의 원리를 분석해주셨어요. 전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윈드송 씨가 쓴 방법은 기억해요. 레이 라인학이요. 저한테 빌려주신 측정기 덕분에 제 마도술을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다 단장님도 제가 초대에 응하길 바라셔서. 그래서 내일 그분을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좋네. 그녀는 아주 훌륭한 학자야. 레이 라인 학이 기본적으로 순수 이론이긴 하지만 실용 연구도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거든. 네가 정말 라플라스에 들어올 생각이라면 나도 추천서를 써줄 수 있어. 당신도 라플라스의 연구원인가요? 안 그래 보여? 이상하다. 그 녀석들이 맨날 내 차림을 보고 자기들 스테레오타입에 딱 맞다고 하던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게 아니라 전 당신들이 이런 평범한 거리 식당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아, 좀... 연구자도 살아있는 존재야.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한다고.
작은 뱀 몇 마리가 히사베스의 머리카락 안에서 밀고 그의 웃음소리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키페리나에게 머리를 쓰다듬겼다. 빛의 촉감은 매끄럽고 차가웠다. 이 애들을 정말 안 무서워하는구나. 동물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거든요. 서커스단엔 제가 기르는 아기곰도 한 마리 있어요. 아, 곰을 키워요? 키페리나가 가게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곧장 그 옆에 앉았다. 작은 뱀 한 마리가 먼저 호기심을 보이며 키페리나를 살펴했고 그리고 친근하게 그 작은 뱀과 인사했다. 그걸 계기로 그들은 곧 공동 화직거리를 찾아냈다. 다시 맨 처음의 의문으로 돌아와서 공중 고개 사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야? 고공에서 그렇게 가는 줄 하나의 의지에 걸으면 무섭지 않아? 아니면 그 직업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시야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보여요. 마치 제가 우주에서 비슷한 수많은 별과 함께 부유하는 것처럼. 잠깐만, 여기서 설득을 하나? 대단하지 않나요? 쓸모가 있냐를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빛만 유지하면 되니까요. 오, 그러네. 흥미로운걸? 내가 빌어먹을 이 황량한 곳으로 달려온 것도 그거랑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난 가장 똑똑한 브레인들과 함께 할 거야. 그 반짝이는 인간과 마도학자의 별들과. 나도 제대로 알고 싶었어. 머리 꼭대기에 저 덮개 바깥에 뭐가 있는지. 당신의 형제자매도 같은 생각인가요? 여기 작은 뱀들... 잠들었네요. 우리의 생각은 변한 적이 없어. 연구원이 고개를 들는 순간 키페리나는 그의 눈동자에서 어두워진 가는 실을 발견했다. 너의 마도술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네. 빛을 저장하고 고에너지 대전입자를 포획하는 오로라. 원리는 플라즈마 방어막이랑 비슷하네. 네? 다음에 시간 날 때 설명해줄게. 너무 복잡해서 잠깐 설명하는 걸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네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 어때? 한번 해볼래? 진짜 우주로 갈 수 있는 기회에. 당신이 윈드송 씨의 동료인가요? 절 미르니로 초대한... 더 일찍 눈치채야 했는데... 이건 당신이 준비한 테스트인가요? 하지만 방금 진짜로 당신이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정말 잘 됐네. 날 친구로 여길 수 있다니. 몇 달 동안 들은 것 중에 최고의 칭찬이야. 누가 이렇게 공들여서 테스트를 준비하겠어? 그냥 우연히 우리 둘이 괜찮은 식사를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우연을 위해서라도 너도 초대를 진지하게 고려해봐. 그렇게 말하면 설계당한 것 같잖아요. 우주로 간다고요? 저더러 우주 비행사가 되어보란 건가요?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초대였다. 가장 비현실적인 꿈에서도 그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 하지만 긍정하는 히소베스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다. 앞서 접근할 동안은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내일 대답해도 돼. 그 사이에 내가 기다리는 그 재료도 내일 배달될 거야. 어쩌면 배달하는 그 직원이 오는 길에 너에게 줄 작은 선물도 가져올지 몰라.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전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걸요. 너가 우주로 가는 게 쟤네들이 원하는 거니까. 긴장할 거 없어. 너희 고향도 여기 같은 땅이니까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도 너처럼 재미있어. 뭐였더라?
아, 그래. 5성짜리 걘가 보네요. 네임데이. 투비컨이겠죠? 투비컨 직전에 큰 문자로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자, 1차 세계대전 후 50분이네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참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까요? 폭풍 후가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어쩌면 지금 이 평화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지 모르죠. 네임데이 얘죠? 아마 그 누구냐 신기가 그걸 것 같긴 한데 보이즈가 나왔으니까 주전자가 아니네? 메두사는 마도학자로 분류되나 보다? 아, 나 화이트럼이 없구나. 아는데 아직도 없고요. 에사베스. 얘는 이제 그 춤춘이란다 그 공중고개사 그 친구겠네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방금 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얘 5성 라인 맞겠지? 5성 라인도 좀 비어있네요. 호호. 알레프 인간이었어? 나 이게 제일 충격인데? 알레프가 인간이었어? 너 인간이니? 쟤 왜 인간이야? 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뭐 네. 오래 걸리는 거 봐.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식이면 대충 내일도 이거 하고 목요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글쎄요 금요일날 어떻게 될까? 쌓여있는 거 딱히 없지. 아니다 그럼 17일이잖아 목요일이? 그럼 쉐브를 해야 되니까 1, 2부 나눠가지고 스토리 끝을 내고
20 전으로 끝나겠지? 그러면 끝을 내고 2부로 실버 방송을 하면 되겠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보러 와주신 하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55분이면 뭐 대충 2시간이라고 치면 되는 거겠죠 뭐.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세바세바. 갈게요. 뾰로롱.